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요즘에 수업을 하는데 11학년 학생들이 너무 수업을 열심히 해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노트 필기 잘해서 충분히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대학교 때 공부하다가 그만뒀던 이건 뭐 못하겠다,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개별 재화 서비스의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시면 그거랑 내용이 거의 같아요. 물론 그렇게 유도되는 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같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 우리가 배웠던 이미 배웠던 것하고 비슷하게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간략하고 쉬울 거예요. 자, 총수요와 총공급 보도록 합시다. 자,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 앞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구입하고자 해요. 하고자. 구입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요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물가가 비싸면 구입하려는 양이 적고 물가가 싸면 구입하려는 양이 많죠. 자, 그러면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인데 그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비를 하는 것들. 이거 뭐 시장에서 뭘 사고 싶다? 그럼 그거 수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어떻게 돼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이 경제 주체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구입하려고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구입하려고 하는 것 중에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수입은 빼줘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 빼기 수입을 한 것이 순수출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 삼면등가의 법칙. 생산과 소비와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부하더라도 똑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는 지금 우리가 총수요라고 하는 건 소비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곧 생산적인 측면 GDP랑 같겠죠. 그래서 어, 물가가 비싸면은 구입하려는 양이 작고 물가가 싸면 구입하려는 양이 많고 그러면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요는 A, 어느 반에서 무식하게 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올이 아니라 에그리게이트라고 하는 이게 형용사 뜻도 있더라고요. 합한 뭐 총, 총 요런 뜻이에요. 그 총 수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물가 수준에서 P1이라고 하는 물가 수준에서 Y1만큼 실질 GDP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갔어. P2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2로 작아지겠죠. P3로 물가가 내려갔어. 그러면은 Y3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실질 GDP가. 그래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 요인이다. 뭐랑 똑같아요? 수요 법 수요 곡선에서 곡선선의 이동은 가격 요인이다. 랑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자 지우고 다시 펜을 들고 잠깐만요. 이게 무슨 뭐야? 그쵸, 예쁘네요. 그쵸? 초록색 할까요? 자,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A2로 이동을 하던가 AD1으로 이동하던가 이렇게 AD2로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물가 때문이 아니라 같은 물가에서도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예요. 물가 이외의 요인이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 총수요 곡선이 자체가 움직일까요? 가계의 소비가 늘거나, 그렇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의 지출이 늘거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럼 언제 소비가 늘까요?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그렇죠? 기업이 미래 경제가 예측이 좋거나,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그렇죠? 정부가 세출을 늘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또 언제 소득이 늘겠어요? 정부가 세입을 세금을 적게 걷거나 이러면 늘겠죠, 그렇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총수 곡선의 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총 공급이랑 내용 똑같습니다.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팔려고 해요. 왜 팔았어요? 아니에요. 그때 팔려고 해요. 무엇에 따라서 이 팔려고 하는 마음이 결정돼요? 물가 수준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높으면 많이 팔려고 하고, 물가 수준이 낮으면 적게 팔려고 하고. 근데 그 팔려고 하는 재화 서비스 시장 가치 합이니까 그것은 실질 GDP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이제 요거 A도 마찬가지로 어그레게이트고요. S는 서플라이잖아요. 그 AS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총 공급이 증가해요. 그 이유는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던가 생산 요소의 양 등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어 우리 뭘 배웠었냐면 실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생활이 잘 안 되고 각 가정에 어떤 파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 생산 요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생산 요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은 무엇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요인이에요. 아까 내용 똑같이 얘기했었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총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총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자,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는 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물가 이외의 요인이다. 기술 발전, 자본의 축적, 자연 자원의 발견 등으로 뭐 미국의 세일 같은 경우 그 석유를 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견되고 이러다 보면 생산 요소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되겠죠. 좋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자, 국민경제 균형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D하고 AS 총수요 총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데가 균형이겠죠. 예. 근데 그 균형이 어, 깨질 수 있어요. 갑자기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생각해봐요. AD 제로에서 AD 1으로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면 같은 물가대에서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 인상의 압력을 받겠죠.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게 되면 다시 말하면 소비, 투자, 정보 지출, 순수주가 같은 총수요가 생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한 거죠? 반면에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많아요. 이렇게 총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물가 수준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한 나라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내 총생산이 결정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논리와 똑같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에 영향 보도록 합시다. 균형 상태에서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말을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GDP는 커지겠죠? 이거 좋아요, 나빠요? 뭐 아주 마음에 들진 않죠. 왜? 물가 올랐으니까 우리 무서워하는 거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GDP 경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견딜만 해요. 총수요가 이렇게 감소해요. 자, 물가가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런데 모두 떨어져요. GDP도 떨어지겠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안 좋죠. 우리 이런 경우를 뭐라 불러요? 디플레이션 이렇게 부르겠죠. 자, 총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해요. 대신 GDP는 커지겠죠.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GDP가 커지가 좋죠.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제일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적게 되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 생산자들은 공급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겠죠. 투자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재고가 늘어나게 되고 공급량이 많게 되면 그래서 생산이 줄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자, 공급이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면서 실질 GDP가 감소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한 거죠. 우리 이것을 뭐라 불러요?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래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해결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